분열을 극복하고 담대하여 승리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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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다 됐나요? 우리 동지들, 선배님들, 또 동료들 모든 분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합니다. 저는 가톨릭의 사제입니다. 사제의 역할은 우리 백성들의 호소와 요구를 하늘에 전달해서 하느님께서 그 말씀을 잘 또 수용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해 주신다는 그러한 신념과 또 믿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50년 전 지학순 주교님의 구속과 함께 민창년 우리 청년 세대들 많은 분들 구속되셨을 때 저희들이 역사 현장으로 불려나왔습니다. 역사 현장에서 바로 고통받는 우리 민중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인 또 사제의 책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민족공동체 일치와 화합 또 진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동지들의 부름을 받고 저도 함께 왔습니다. 제가 신학을 배우면서 또 기도하면서 늘 간직하고 있는 가치는 그 초심을 간직하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테르드 셔르댕 1930, 40년대 고고학자, 신학자는 이런 체험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어렸을 때 선물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 많은 선물을 잘 간직하고 있었는데 며칠 지나다 보면 그 선물이 깨지거나 또 상하거나 또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 어린이의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깨지고 왜 변질될까? 깨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것은 없을까? 그 꼬마 어린이가 고민하다가 그때부터 선물을 모았는데 그때 모으는 선물은 구슬, 동그란 구슬. 그 녹도 슬지 않고 깨지지도 않고 또 깨끗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구슬을 늘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른이 되고 신부가 되고 신학대가 된 다음에 수료하기를 어린이의 그 마음, 변치 않는 것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진리를 찾는 마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마음, 인간의 아름다운 심성이구나. 그를 잘 키워나가야 되겠다 하면서 고고학자로서 또 진보학자로서 세상의 변혁을 위해서 투신했던 훌륭한 신학자셨습니다. 우리 모두 초심, 어린이의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 혼탁한 이 사회 공동체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오늘 저희 진보정치연합 원탁회의의 가장 바탕이 되는 그러한 가치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왔습니다. 제가 하는 역할은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의 그 내용들을 모아서 묶어서 하늘에 봉헌하고 선조들께 봉헌하고 또 우리 결의에게 전달해서 이 사회를 아름답게 병력시키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 언론인의 그 초심을 간직하면서 이 망가진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언론인이 부패 현실에서 가장 앞장서는 나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인들의 쇄신을 요청하면서 정치권의 회개를 함께 정하면서 무엇보다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진보, 청년, 여성들의 합심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 꼭 이루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가 개혁돼야 나라가 바랐습니다. 정치 개혁은 정당 개혁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정치 개혁의 핵심이 정당
계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국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그리고 국정을 담당했었고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이른바 양당은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정당 개혁을 할 자격도 능력도 없음을 국민들이 이미 판단했습니다. 또 그 당의 당원들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같은 뿌리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승만 옹호부대에 있던 자유당에서 출발했었고 민주당은 지주개혁을 중심으로 한 한민당에서 출발해 오늘이 됐습니다. 같은 색깔입니다. 같은 색을 섞어도 아름다운 색깔이 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정당 개혁의 핵심적인 요소, 출발이 현재 갈라져 있는 진보 정당, 진보 정치 조직들이 하나로 뭉치고 단결하고 연대하고 연합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진보 정당의 수권적 능력, 진보 정당의 통합, 진보 정당의 새로운 출발이 우리 사회에서 정당 개혁, 정치 개혁을 이루는 핵심이고 출발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진보 정당의 하나됨이, 진보 정당의 걸어가는 길이 한국 정치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을 저는 민주노동당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창당 작업에서 창당된 이후 활동에서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당비를 내는 당원이 주인인 정당, 권력 다툼하지 않는 정책 중심의 정당, 민생 정당의 출발이었습니다. 복지국가 건설, 경제민주화를 정치의 중심에 세웠습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부의세가 브랜드가 된 민주노동당, 자주와 평등을 기조로 했던 민주노동당의 길이 정치 개혁의 길, 한국 정치 발전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노동당이 분열이 되어서 현재 정당만 해도 4개로 됐습니다.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입니다. 그래서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이 정말로 한국 정치를 바로 세우고자 한다면, 정말로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고자 한다면, 정말로 기후 위기, 여성의 문제에 대응하자고 한다면, 불평등 사회를 평등 사회로 만들고자 한다면 우선 가장 먼저 하나로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차적으로 진보 정당에게 연대할 것을, 연합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길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 출발하는 저희들이 힘껏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는 새로운 정당을 표방하는 게 아닙니다. 정당 같은 정치 조직체가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있는 정당들이 제대로 해라. 민주당 제대로 해라. 민주당 제1야당이지만 국민의힘보다 의석을 많이 갖고 있지 않냐. 민주당 이전까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만이었냐? 그 민주당 똑똑히 하라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민주당에게 선거법 문제에 있어서 위성정당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위성정당 방지 조치를 기필코 분명히 조속히 취하라. 그리고 이른바 요즘 이야기되고 있는 선거관법의 문제에서 전국 병립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민주당에도 강력히 요청할 겁니다. 다음 그 총선에서 진보선거연합의 이 연대한 세력이 국회에 의미 있는 규모로 진출할 것이냐, 이 여부가 지금 현재 국회 안에 양대 거대 정당의 선거법 협상에 굉장히 달려 있습니다. 이미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거의 다 지역구에서 얼마 많이 당선되느냐를 가지고 비례대표 의석을 다 나누어 가지겠다, 이런 선거법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내 의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민주당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병립형 비례대표제, 이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이 국회를 양당 독점하고 나눠먹는 국회가 아니라 3당 4당이 함께 정책 경쟁을 하면서 싸우는 국회가 아니라 협치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마음을 먹고, 원래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 금지, 이것을 자기들의 국민 약속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 병립형으로 가고 양당이 의석을 독점해서 나눠 갖자라고 끊임없이 위협을 하고 유혹을 하니까 그쪽으로 좀 끌려가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진보정치연합이 발족을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단결해서 민주당의 그런 흔들리는 자세를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금지 이런 쪽을 끌고 올 수 있느냐에 민주당 자신이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문제뿐만 아니라 국회개혁, 정치개혁에 미래가 달려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마 진보정치연합이라는 것이 얼마나 공고하게, 확고하게 자세를 지켜가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저런 방황하는 태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목표를 12월 내에 진보정치연합의 확고한 수립, 이런 걸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한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좀 늦을지 모르겠어요. 빠르면 빠를수록, 그리고 우선 4개 정당,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 이 4개 기본 주축의 진보정치연합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맺힌 것도 많고 감정도 있고 그렇지만 그들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특히 노동자, 농민, 소상공인, 청년, 노인까지 이런 사람들에게 조금 아까 권영길 대표가 얘기했던 민주노동당이 심어줬던 그 푸른 꿈을 다시
같이 심어줄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합의는 아니더래. 웬만한 건 좀 넘어가면서 하나가 된 힘을 보여줄 때 민주당은 이쪽으로 끌려올 겁니다. 여러분들 요새 언론에 이 진보정치연합이 형성돼 가고 있다는 게 진보 언론보다도 조중동 극우 보수 언론 쪽에서 더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민주당을 어떻게 이쪽하고 같이 할 경우에 민주당을 씹을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쪽도 씹을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곡하고.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국힘당의 유혹이나 부추김에 빠져서 병립형으로 가고 또 위성정당을 만들고 이럴 경우에는 원래 국힘당은 그런 집단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그걸 당론으로 가지고 있었으니까 비난받을 게 없어요. 그러나 민주당은 병립형으로 가고 위성정당을 그들과 함께 만들고 이러면은 아마 민주당은 국힘당이 비난을 받는 건 별로 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민주당 아마 엄청난 타격을 받을 거고 우리로부터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민주당이 뭐 이뻐서가 아니라 그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이 진보정치연합과 함께 갈 수 있어서 자기 자신들도 우편향으로 가지 않고 중도를 지키든지 좀 더 건전한 개혁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와 함께 하면은 그 길이 열릴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고하게 합의를 해내느냐. 그렇게 싸우고 분열됐던 진보정당이 국민의 복지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새로운 자세를 보일 때 민주당도 이쪽이 연합을 할 만한 세력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올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제가 하지 않을 얘기 한마디 하겠어요. 민주당 쪽에서 왜 그쪽으로 끌려가고 있는가? 국힘당 쪽으로. 저 사람들 이때까지 허구한 날 서로 싸우고 그랬는데 그쪽을 우리가 믿고서 명분만 쫓아서 이쪽으로 갈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그 사람들 만나면 해요. 민주당 사람들 만나면. 이쪽이 분열하지 않고 하나로 돼서 진보 선거연합을 이룰 것이냐? 이거에 대한 짙은 불신이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들 스스로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아까 제가 모두 인사말에서 얘기했지만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어요. 한 석이라도 국민의당이 더 많이 차지할 경우는 어떤 세상이 올까를 각오해야 됩니다. 이미 그들 내부에서부터 나고 있잖아요. 저는 절박한 심경으로 이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동지들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고 꼭 이뤄냅시다. 감사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보다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들이 대부분 은퇴 교수군요. 그런데 현역 그 말은 지금 현역 교수 조직을 대표하는 교수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지금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똑같은 길을 가고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합리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조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교수 조직이라는 게 독자성을 좀 강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라. 그리고 저 같은 은퇴 교수가 가교 역할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안심해도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에서 말씀하신 여러 선배님 그리고 대표님들께 말씀하신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어려웠던 시절부터 우리 사회가 많은 노력과 희생으로 이뤄낸 민주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가치, 이 가치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중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것은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를 통한 대표자, 대정치를 통해서 하나의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행 선거법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선거 제도에서는 좀 거리가 멀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제도를 바로 잡는 게 이 우리 사회의 민주화의 성과를 유지해 나가고 또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선거 제도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과반수 미달의 지지율을 가지고도 과반수 의석, 심지어는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까지도 가질 수 있는 선거 제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지나온 선거 과정을 보면은 충분히 납득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가 지금도 이게 항상 그 양대 정당 체제 하에서 보수 양당 체제 하에서 이게 과반수 미달 과반수를 넘어선 지지율 과반수를 넘어선 정당이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반수 심지어는 절대 다수의 의석을 노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선거제도의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선거제도의 개혁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문화예술인들 특히 민족문화, 민중문화, 진보적인 문화예술, 또 혹은 생명예술 이런 그 예술의 방향을 추진하고 있는 지향하고 있는 저희 회원들은 모두가 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 말에 동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대표에서 오늘 신학철 선배님과 윤정모 선배님 두 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문화예술인들이 여기 참여하면서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백기환 선생님이십니다. 백기환 선생님이 저희들한테 여러 번 말씀하시고 울부짖으셨던 어귀가 있습니다. 혁명이 늪에 빠지면 예술이 앞장서는 게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오늘 저는 이 자리에 나왔고요. 오늘 이 자리가 진보정치연합의 단결을 촉구하는 원탁회를 제안하는 자리이니까 진보 정치의 그 많은 동지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목표가 같으면, 목적이 같으면 노선이 달라도 협력할진데 노선까지 같으면서도 차선이 다르다고 다투고 있고 차선이 같은데도
운송 차량이 다르다고 다투고 있는 꼴입니다. 진보 진영 목표가 같고 노선이 같고 한다면은 다른 어떤 작은 그 일들이 서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함께 해야 옳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진보는 소수가 시작해서 기필코 다수가 되어서 다시 새로운 진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 정치 상황을 보면 그동안의 진보 진영들이 갈갈이 흩어져서 아직도 다수가 되지 못하고 어쩌면 시대의 낡은 진보마저도 붙들고 있으면서 다투고 있는 꼴입니다. 이 시대에 진정한 진보의 방향을 찾아서 모두 함께 단합해 주시기를, 그 원탁회 위에 모여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농민들도 뭐 늘 같은 생각을 해왔고요. 지금까지 진보정치 20년을 그렇게 실패라고만 단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20년 동안의 진보정치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상당히 많은 변화와 진보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그 민주노동당의 그 모습을 지키지 못하고 각자의 입장에서 노선을 달리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것을 제안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닥쳐 있는 이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하고도 또한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AI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내일 아침에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진보정치의 가치가 제대로 발현되게 하려면, 그리고 그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하려면 우리 진보정치 노선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제정치 세력들이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뭉쳐낼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가치들,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새로운 가치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AI 얘기하면서 호민론을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혁명가 허균 선생이 얘기했던 호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호민들이 더 큰 호민들을 만들어내고 원민과 항민들을 이끌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낼 수 있는 그 길로 가기 위한 원탁회의를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조금씩 양보하고 앞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에 모두 동참해 주실 것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촛불항쟁이 승리하고 그리고 나서도 지금 6년 반이 지났습니다. 이른바 촛불 정부가 5년, 그리고 또 우리 윤석열 정부가 1년 반이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민생은 바탕나고 그리고 평화가 위협되는 그런 참담한 이런 상황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광장 정치가 역동적으로 진행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와 함께 제도 정치가 제도 실효성 있게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오늘 아마 이야기하는 제도 정치를 어떻게 실효성 있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 같은데요. 아주 요약해서 저 생각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진보 정치 대단결해야 된다. 이건 아마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 과제, 이거 빼고는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 대전제가 되는 기본적 과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근데 그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 아닌가. 지금 현재 실효적으로 제도 정치를 기획하기 위해서는 함께 진행돼야 되는 게 민주 진보
연합 정치가 효과적으로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이른바 이합 집산하는 또 정치 세력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방식이어서는 별로 효과가 없을 거다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뭘 할 건데 어떤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른바 가치연합, 정치연합이 함께 또는 전제로 진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적 감동을 만드는 이런 행정법적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아마 이런 과정이 크게 봐서 두 층이라고 볼 텐데요. 하나는 진보정치 대단결, 또 하나의 층위는 민주진보 연합정치 이렇게 볼 텐데요. 우선 여기서 진보정치 대단결이 기본적 과정이기 때문에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아마 난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첩첩산중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 첩첩산중의 과정들은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나 또 각계 대표들이나 또 국민들이 그런 이 정성을 모아서 의지를 모아서 아마 행정법적으로 극복해 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진보정치 대단결, 그리고 민주진보 연합정치, 거의 한 패키지로 해결되는 그런 과제가 아닐까. 단계적 과제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 않을 수 있다 했거든요. 한 패키지로 해결되는 그런 방식으로 입체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각계 의원들께서 선생님들이 사실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박성훈 대표님이 이제 요약해서 3개 변증법적으로 통합적으로 아마 이게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탁회의 제1조 1항은 진보 정치 연합, 시민사회와 진보 정당들이 함께 대중들과 함께 진보 정치 연합을 이루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부터 우선 최소 1만인 서명운동을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진보정치연합을 바라고 지지하는 사람들 이란 온 오프라인상에서 서명운동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함세웅 신부님, 권영길, 이구영, 천영세, 친필균, 또 최순영 이런 선생님들이 제 진보정당과 사회민중단체 직접 방문해서 원탁회의 어찌 할 건지 나아갈 방향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협의 바로 내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기옥 선생님도 포함됩니다. 나머지 자세한 건 이제 이후 각 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협의해서 자세한 내용 아까 중요하게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하여튼 함께 뭘 할 건지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또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협의하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이후 계획을 요약해서 정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진보정치연합 원탁회의를 제안합니다. 윤석열 정권 1년 반 만에 나라 형편과 민중의 삶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검찰 독재, 민생 반탄, 정쟁 위기,
주권 유린, 생태 파괴, 노동 탄압, 언론 장악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군 민주주의와 한반도는 벼랑으로 내몰리고 것이 자명합니다. 그런데도 여론조사 결과 무당층이 약 30%에 육박하는 현실은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것은 지난 촛불 항쟁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권 5년의 한계를 더해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제1야당에 대한 깊은 실망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희망에 대한 정치를 기대했던 진보 정당들이 현재 모습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주당은 더 발전시켜야 마땅한 현행 전 운동행 비례대표제마저 후퇴시키려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여러 공동행동들이 모여 지난 11월 20일 정치개혁과 선거법 개혁 저지를 위한 제정당 시민사회 토론회에서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과거 병립협은 물론이고 번역될 준 운동행도 명백한 개혁입니다. 선거법 개혁은 국민의 정치 무관심과 투표 기권을 조정하여 총선 참패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선거법 개혁을 정치하기 위해서라도 제 진보정당과 민중 시민단체들의 연대에 기초한 힘있는 진보정치연합은 너무나 절실합니다. 우리는 제 진보 정당과 민중 시민사회단체들에 제안합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 번국민적 투쟁을 더욱 확대 강화하면서 내년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정치 발전을 이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같이 제 진보 정당이 흩어져서 있어서는 노동자, 농민, 민중, 시민의 요구를 대변할 튼튼한 원내 교두보 확보도 쉽지 않을 뿐더러 양강구도를 더 심화시킬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을 내건 대한의 진보정치연합으로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희망을 찾지 못하는 진보개혁적 국민의 온전한 지지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 힘으로 총선에서 승리하고 민주당과 한계를 넘어 주권 민생, 민주평화 통일, 생태의 가치를 전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진보정치연합 원탁회의는 주권과 평화, 불평등 해소, 생태환경 보전, 청년 여성 미래 세대를 위하여 사회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제안자 모임과 제진보정치 세력과 민중 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하는 열린 진보정치 마당입니다. 진보정치연합 원탁회의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성찰과 혁신, 진보 세력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프로그램에서부터 선거법 개혁 저지 및 위성정당 방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공동 실천, 진보 정치의 새로운 공동 비전, 총선 공동 방향과 주요 정책 등 22대 총선에서 진보정치연합의 구성과 이를 통한 승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양자 다자 대화를 통해 협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보정치연합 원탁회의에서 제진보 정치 세력들 간의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고 새로운 진보 정치 연합의 비전, 조직과 지지층의 확충을 통해 총선 승리에 기여할 것으로 믿으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과 진보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진보 정치 원탁회의 참가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제안자 일동.